여러 가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깊숙이 연관돼 있는 사람을 계속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범수 씨뿐만이 아니죠. 줄줄이 소환될 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에 지금 나온 것처럼 뜩뜩뜩뜩 그 부스러기 따라가다 보면 딱 나오는 거는 김건희 씨거든요. 그냥 모든 죄는 다 윤석열이 했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보수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이제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수요일 날 나올 것 같습니까? 김건희가 웬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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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다고. 이게 뭡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병원 갔잖아요. 아산병원 갔잖아요. 아 언제요? 네, 갔어요 지난주에. 그래요? 네.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20대 중반에 공부 열심히 해서 특히 이제 암기 위주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권력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저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국회에 많아요. 정말 무능한데 수돗물 먹고 저렇게 됐습니다. 이해합시다. 그렇게 보내셨고요. 홍구이님, 너도 빤스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제 김건희 소환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걸 앞두고 지금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하는데 특이한 게요. 어제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소환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범수? 아나운서 김범수? 왜? 궁금해하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임세현 소장님. 네. 김범수하고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어떡해요? 이분이랑 이제 일본 여행 갔던 사진이 공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뭐 일본 여행 다른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랑 찍힌 사진이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왜 전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소환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깊숙이 연관돼 있는 사람을 계속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범수 씨뿐만이 아니죠. 줄줄이 소환될 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이제 아산병원 전 산부인과 의사였던 분 전 남편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네, 그분도 있잖아요. 양 검사님도 계시고 등등 이제 쭉 있고 또 논문 대필해 주신 그분도 있고 줄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저는 차례대로 소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김건희의 시간이 전 다가왔다고 봐요. 8월 6일에 김건희 씨가 실제로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세 가지 돌아가는 특검 세 가지는 전부 다 향해 있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에 지금 나온 것처럼 뜩뜩뜩뜩 그 부스러기 따라가다 보면 딱 나오는 거는 김건희 씨거든요. 그래서 김건희의 시간이 이제 진짜로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범수 아나운서 살짝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그 코바나 컨텐츠 이사로 재직을 했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에 그 주식을 사고 판 흔적이 특검에 의해서 포착이 됐답니다. 그거 관련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바나 컨텐츠 이사인데 그 주가 조작했을 때 그 주식을 거래했고 수익이나 이런 거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했다면 아무래도 김건희에게 얘기를 듣고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갑자기 그 블랙볼 인베스트나 아니면 그 주가 조작 세력들로부터 지금 김범수 아나운서는 연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누구밖에 없냐? 김건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김범수가 왜 주식을 샀겠는가?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그 뛰어든 주가 조작 그 주가를 그러면은 역시 김건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 소환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 최은순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정대택 회장 모셨는데요. 그 김건희와 김범수 우리가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확인은 안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가 옛날 줄리 뭐 이런 시절이 있습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만은 김범수 아나운서하고도 무슨 뭐 관계가 있고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인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작스럽게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의 사내 이사로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렇게 제공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김범수라는 사람의 대중적인 유명세를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였고, 그게 사람들이 이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주변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뭐 권력이 됐든 아니면 대중적인 인기가 됐든 좀 알려졌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김범수 전 아나운서와도 이렇게 사내이사로 초빙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서 12년 정도로 사내이사로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이른바 2차 기간이라고 보는 기간인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김범수 전 아나운서 역시도 주식 거래를 했다라면 거기서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권오수 지금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이미 집행유예지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김건희도 거기에 계좌 맡겼던 것도 다 드러났고 그리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지금 이제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태까지 밝혀진 걸 가지고 김건희가 여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알고 계좌만 제공한 이른바 쩐주였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소환한 거고 그래서 권오수 지금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도 역시 다시 재소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나오는 사람이 김범수 아나운서죠. 저게 네. 이제 일본 여행 갔다 온 제가 말씀드린 네. 거. 아, 일본이에요? 네. 그 앞에가 김건희입니까? 네. 같이 일본 여행도 갔군요. 네, 그런 얘기가 김범수 있죠. 전 아나운서가 아니고 현 아나운서죠. 지금도. 아나운서라는 그렇죠, 일은 그렇죠. 그대로 있는데 이제 SBS에서 퇴사를 했기 SBS 때문에 전 SBS 아나운서고 네. 뭐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저도 보니까 뭐 이런저런 채널에 얼굴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저 집안 참 이상하다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김범수 아나운서하고 김건희가 좀 부적절한 관계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권 바뀌고 정권 들어서고 그러면 막 피하고 그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반박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라고 말한 적이 있죠. 네. 그래야 말이 안 나오거든요. 헐리우드. 네.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아, 참,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윤석열 좀 아는 사람들 나오실 때마다 물어봤던 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양재택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활동을 하고 막 그러는가. 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그 둘의 관계를,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를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관계인데요? 평등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김건희가 위에 있잖아요. 김건희가 위에 있으니까 윤석열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건 뭐 위아래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그러면 노예나 좋은 수준. 이건 임마 내가 뭐,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이 전 심각하게 당했다고 보고요. 그 김건희 씨를 위해서 나라까지 팔아먹을 짓을 한 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그 지금 저렇게 속옷 입고 바둥바둥 거리는 이유도 생각해 보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나는 죽어도 되는데 우리 건희만은 안 돼.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좋게 옷 입고 나와서 조사받고 사정을 해야지. 네.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마누라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너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 같겠지만 순애보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요. 순애보. 정보 운동하는 걸로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네. 순애보는 있는 것 같고 아마도 뭐 제가 그냥 섣불리 조금 예측을 해보면 김건희 씨가 8월 6일에 소환이 돼서 가든 어쨌든 그냥 모든 죄는 다 윤석열이 했다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보수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이제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WYH52170님은 여왕벌과 일벌의 관계 하셨는데 또 그것도 상당히 좀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방금 지나가 버렸네. 줄리 서방이 5명이랍니다. 네, 뭐 그런 그런 얘기들을 떠나서 확인돼서 공식적으로 새롭게 오늘 나온 게 김건희도 비아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김건희는 비아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민간인이었는데 근데 그나마 비아폰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도 권한이 최상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급 권한을 공식적으로도 그쪽에서는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몰랐는데 이게 이 비아폰이라는 게 일반 휴대전화인데 스마트폰인데 거기에 그냥 전화를 걸면은 일반 휴대전화로 쓰이는 거지만 거기서 비아폰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암호화가 걸려서 그때부터 특수한 장치를 통해 이 미리 설정한 전화번호까지만 연락이 되기도 하고 누구도 이제 해킹을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없는 내용을 먹고 통신 기록도 안 남는데 거기에 그룹이 다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이제 그게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비아폰 어플을 켜서 들어가면 A그룹 있고 B그룹 있고 C그룹인데 A그룹은 모든 연락처에 다 네,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에 다 누르게 되면 바로 전화가 되는 거고 B그룹, C그룹은 이제 그 권한에 따라 자기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지어주는데 대통령급 권한이었기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 어느 그 안에 딱 켜면 다 그 비아폰끼리 다 통할 수 있고 전화 걸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그걸 김건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김건희 윤석열 관계가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V0였던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저게. 그나저나 김건희는 수요일 날 나올 것 같습니까? 김건희가 웬만하면 웬만하면 받겠다고. 이게 뭡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병원 갔잖아요. 아산병원 갔잖아요. 아, 언제요? 예, 갔어요 지난주에. 그래요? 예, 가자, 이번인지 가는 모르지만, 예, 정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아산병원 카니발 타고 가고 의사가 나와서 90도 인사한 장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가서 뭐 또 그러라고 사실 특검이 이렇게 기간을 많이 준 거예요. 아프면 빨리 치료받고 와라라고 준 건데 또 그 허점을 또 바로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휠체어 타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아산병원에서 소송 걸어야 돼요. 왜 병원만 가면 더 아파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산병원에 소송을 걸어야죠. 네, 아산병원이. 아니 병원이 소송을 거는 게 아니죠. 아니고 아산병원은 본인들은 치료를 잘했는데 나갈 때마다 자꾸 휠체어를 타고 더 아파서 나가니까 가. 우리 병원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걸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산병원이 소송을 해야 된다. 그 대단한 병원이 그렇게 가면 아픈 병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나저나 참 그럼 뭐 특검이 전화해가지고 웬만하면 나오신다고 뭐 웬만하면 나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웬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정말 윤석열, 김건희 이자들은 그동안의 검사와 검사 와이프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보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을 챙기고 그랬는지 이렇게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만나는 정대택 회장님도 참 저는 이러면서도 건강하고 사는 게 참 대단하시다 싶어요. 그 억울하게 그렇게 당했는데도 그런 일 당하면 참 힘들잖아요. 아이고. 또 특이한 사람들 많죠. 저는 오늘 아침에 김영선이 출석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저 사람이 국회의원 했나가 아니고 사법시험 출신이 맞을까? 변호사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말이 문장이 안 됩니까? 그래도 멍석이 변호사를 했으면 좀 논리적으로 뭔가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흥분하면 사람이 말이 앞뒤가 꼬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말투라든지 언어 구성이 이건 완전히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특검이 그 완전히 구족 멸친을 하는 킬링필드식의 사건 만들기 특검을 하는 거가 아니냐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김건희 특검 중에서도 지금 이 재공천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대선 조직이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 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거마저도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한 개인으로서 민간으로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 제 케이스예요. 이 강혜경이가 18가지의 범죄 행위로 돈을 빼돌립니다. 돈을 빼돌리고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사 관여 뭐 해서 대선 개입 뇌물죄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특검 출석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쭉 들어봤거든요. 정말 그 이제 쭉 듣고 있으면 일단 뭐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국회의원이 공천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슨 죄냐? 누가 그걸 죄라고 합니까? 왜 자기가 지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러면 적어도 김영선은 그거를 설명을 해야죠. 납득을 할 만큼. 왜 세비를 명태균과 반띵을 했는지. 아니 국회의원 공천 받기 위해서 무조건 뭐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저런 걸 말이라고 합니까? 양절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예전에 그 정말 그 법조인 출신으로서 뭐 저분들 사선이었나요? 네. 예, 사선 오선. 오선 국회의원까지 저 공천 개입을 통해서 오선 국회의원까지 했었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뭐 여러 차례 저도 뭐 사법시험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20대 중후반에 공부 열심히 해서 특히 이제 암기 위주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권력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과 이 권력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갈려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이 뭐가 됐든 수단과 방법이 뭐가 됐든 내가 권력을 차지해서 내가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게 다 정상적인 거고 그걸 노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처음에서는 문득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의 학력 경력 위조가 문제가 됐었을 때 오히려 그걸 문제 제기를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당신들이 니들의 사회를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권력이라는 게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 미래에 남는 부분 있죠. 옆에 그 민호에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되겠을 때 노량진 가서 그 수조에 있는 물 막 이렇게 떠먹었던 모습 생각나죠.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엔 저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주변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저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세월호 진실 더 파고님도 수돗물 먹고 저렇게 됐습니다. 이해합시다. 그렇게 보내셨고요. 홍구이님 너도 빤스 미리미리 준비해라. 빤스 말고 또 하나가 필요하긴 할 텐데. 아이고 참나. 아니 아이고야. 저는 제일로 황당했던 게 킬링필드 얘기를 해요. 저게 킬링필드가 어울리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공천을 위해서 다 노력하죠. 근데 합법적인 카테고리 내에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누가 불법을 넘나들면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벌 건데 그게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 논리라면 똑같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저런 분이 한번 전 생각해봐요. 저분이 무슨 판사 출신이셨나요? 네. 판사 출신이시죠? 네. 직위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대단한 지식과 스마트하고 뭔가 정의롭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게 직위원 조의대를 통해서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김영선, 나경원을 되돌아보면 저런 사람들도 판사했기 때문에 이상한 판결도 나오는구나라는 게 좀 의심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참 황당하고요. 이게 아까 수돗물 퍼먹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수조는 죄가 없습니다. 그 생선은 죄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이해조차 없어 보여요. 그 저런 사람에게 4번이나 공천을 줬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그쵸? 뭐, 글쎄요, 15대 때 비례대표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상이었을까? 수조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뭐, 다양한 예측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국회에 많아요. 정말 무능한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받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은 벌 4번이나 있다는 거잖아요. 4번이나 하기 위해서 아까 앵커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대표가 당 업무를 보는 게 뭔지 맞죠? 정치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여론 조작범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수십 차례 여론 조작을 윤석열에게 해줬고 그 대가로서 공천을 받은 그 모든 정황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뭐 지금 더 끼워 맞출 퍼즐도 없어요. 지금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준석부터 얘기했죠. 지금 경선이라던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이 전화를 해서 내가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대. 이미 다 그림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김건희의 최종 확인 전화. 지금 내가 옆에서 전화하는 거 봤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고 사실 저는 수사나 조사는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지 이미 더 확인하고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드러났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설마 저런 자가 판사 출신이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셔서 언론 확인해 봤더니 판사는 안 했네요. 아, 다행이네요. 예. 88년에 30회 사법시험 합격하고 91년에 변호사 개업 이렇게 나오는데 사법시험 합격하기 너무 무서운데. 왜 그렇게 변호사 개업을 10년 있다가 해요? 판사는 안 했나? 예. 판사 경력은 없는 걸로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네. 저런 자가 판사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참 정상 아니죠. 참 정상 아니에요. 예, 아유,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더 부끄러운 짓을 많이 보게 될지 궁금합니다.